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택배 및 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들에게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게 이용료를 부과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도가 지난해 12월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개정안은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 생업을 위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기준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우유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개정안을 건의한 후에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재차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는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시 도지사협의회 등의 의견을 제출,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호코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관련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장기화된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총 5억 3천만 원 규모의 지원을 펼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기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 도내 소상공인 200개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7월 초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시작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은 최근 국내 상품 혹은 다른 수입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주를 이루며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소상공인들의 경우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매장에서 일본 상품을 철수하거나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식집이나 일본식 선술집 같이 업체명이나 제품명, 일본풍, 인테리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간판 또는 홍보물 교체를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홍보, 점포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 간판 및 홍보물 변경을 희망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자는 오는 11월 18일부터 상시 모집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참여 희망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악성 댓글 청소년 전화 1388건 현 뉴스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전화 1388이 최근 온라인 악성 댓글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는 피해자들에게는 악성 댓글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와 상처받은 마음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가해 학생들에게는 악성 댓글을 포함한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시간, 장소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뤄지고 누군지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으로 인해 강도와 수위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폭력에 있어서도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 상담은 유선 전화 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는 031-1388로 하면 되며 인터넷 상담은 www.cyber1388, KR 접속 후 채팅 및 게시판 상담을 하면 된다.
문자 상담은 샷 1388로 상담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고 카카오톡 상담 플러스 친구에서 샷 1388 친구백 이후 상담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한 연예인의 죽음 이후로 청소년 전화 1388의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내담자뿐만 아니라 악성 댓글에 피해를 당했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악성 댓글을 달았던 경험을 후회하고 죄책감이 든다는 청소년들의 전화가 많아지고 있다며 올바른 댓글 문화의 필요성과 상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불법 외국 식품 판매업소 26곳 적발 관련 뉴스입니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식품과 축산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차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외국 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5에서 6월 진행된 1차 수사에서는 불법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20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 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과 햄, 치즈, 닭발, 훈제 계란 등 축산물 32개 품목 등 총 150개 품목이며 이 중 돈육 가공품인 러시아산 햄류 12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2곳도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안성시 소재 외국 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 버터류 등 24개 품목의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외국 식품도 소매 상인 B업소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수입 닭발과 두부 제품 등 5개 품목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고 지난 6월 특사경에 적발됐던 이천시 소재 C업소는 3개월 만에 불법 외국 식료품을 또다시 판매하다가 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26개 업소를 모두 형사 입건해 21개 업소는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지난 6월 열린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입 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국내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미검역 불법 외국 식품에 대해 연중 상시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외국에서 들여온 불법 하드 축산물이나 한글 표시가 전혀 없는 불법 외국 식품 등을 신고받아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익보상금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전역의 외국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연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미검역 불법 외국 축산물 등 식품의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 준비 예산 확보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2020년도 농정, 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 원 늘어난 총 8,408억 원을 책정했다. 농정 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 농촌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농업 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 5천만 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의 농가소득 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을 유엔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킴 정책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조례제정, 사회보장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 예산으로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 정비, 어린이 건강과 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급식 활성화,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 내저 육성,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 초중고무상급식 등을 편성했다.
올해 80억 원 수준이었던 융배수로 등 수리시설 및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을 내년도 90억 원까지 확대 편성함으로써 태풍, 가뭄에 따른 흙수로 유실 및 붕괴 등의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내 압치 민원 해소와 생물성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17억 원 규모의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축사 악취는 경기도 압치 민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별 농가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예산이 확보되면 경기도의 악취 개선 미생물제 지원 및 실증 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축사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잔가지, 폐비닐과 같은 농업잔재물 불법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농촌 공동체의 잔가지 파쇄기도 지원한다.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농정 실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과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은 국산 과일 및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구축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예산은 연안 침적 폐기물 조사와 청소선 건조 관련으로 청소선이 검조되면 매년 100에서 200톤의 침적 폐기물을 경기도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2014년 4.16 세월호 희생의 교훈을 새겨 도민들과 학생들의 해양사고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 중인 해양안전체험관은 내년 11월까지 건축공사를 마친 후 2021년 상반기 중 개관할 계획이다. 침수 선박 탈출, ERU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도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이재명 도지사가 수용하면서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 도비 164억 원을 추가 부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농촌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및 고령화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토종종자 보존을 위해 토종종자은행을 설치해 31개 시군 토종종자 수집, 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2021년까지 토종작물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 경기도 토종식물원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토종 테마파크로 조성해 더 많은 도민들에게 토종종자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경기도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 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방사능 검사 건수 1900건으로 100건 상향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건수를 올해 1800건에서 오는 2020년 190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내 급식시설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한 검사 1370건과 도내 전통시장 및 마트 등에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검사 530건 등 총 1900건에 달하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로부터 도민들의 식탁을 지켜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학부모단체, 교육청, 시군학교 급식지원센터, 농식품유통원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성 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방사능 검사 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및 수량, 주기, 검사 방식뿐 아니라 방사성 물질 검사 체계와 교육 및 홍보, 검사 결과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심의도 함께 진행됐다. 도는 이날 확정한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 총 1900건에 달하는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먼저 도내 시군학교 급식지원센터, 도교육청 등과 함께 학교 등 급식시설에 납품되는 식재료와 민선 7기 역점 추진 사업인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과일 등 총 1370건에 대한 사전 수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네 마트, 전통시장 등 위생취약 분야와 수익 버선류 등과 같은 방사능 오염 우려 중점 품목에 대한 집중 수거,
및 검사를 통해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들이 유통되는 이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권정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사능으로부터 학교 급식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건강한 학교 급식과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미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의 식탁을 지키기 위해 방사능 검사 건수를 상향 조정하게 됐다라며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학교 급식 공급식 재료 991건과 일본산 수입식품 및 도내 유통 농수산물 743건에 대해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 포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4년 7월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매년 전국 지자체 최대 수준인 1,800건 이상의 식품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